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된 뒤 노사가 임금 협약 서명을 마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손효정 기자.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표가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노사가 임금협약 조인식도 바로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2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일주일 만인데요. 노사는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파업 사태를 종결지었습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노조와 임직원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를 위기로 몰고 갔던 임금교섭 분쟁은 법적 제도적으로 모두 일단락됐습니다. 합의안이 이렇게 최종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었던 성과급 규모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분에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성과급 격차가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닌 가전이나 모바일 완제품 부분 직원들의 성과급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걸까요?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금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 같은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린 이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그리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분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는데요. 전삼노 조합원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공통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노조도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박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기자, 삼성전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 단체는 오늘 투표 결과가 공개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발송할 방침인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삼성전자 임금 교섭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이번 총파업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국민 성명서, 삼성전자, 카카오 등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 위법성을 고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켜온 1,500만 주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질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날입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종료되어 가결이 확정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동일한 본위원회에서 카카오 본사 노사의 제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삼성전자 영업이익 12% 불법 노사협상 조합원 가결에 대한 입장. 오늘 오전 10시 마감된 삼성전자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92.4%로 이미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현재 가결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2일 체결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첫째,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둘, 초과 이익 성과급 OPI 재원을 기존 경제 부가가치 EVA에서 영업이익의 10%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합산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 본부가 위법성을 지적하는 핵심 근거는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 하청 간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논의는 산업 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000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워크쉐어링, 잡쉐어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